순자산 단계별, 배우자, 소개팅, 시장의 변화, 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얼굴입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말투입니다. 소개팅, 어플, 프로필, 사진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순자산이 다릅니다. 0원일 때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0억일 때 하루에 3건씩 연락이 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바뀐 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오늘은 순자산이 0원에서 50억까지 오르는 동안 소개팅 결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는지 10단계로 보여드립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1단계 순자산 0원 학자금 대출과 함께 사회에 나오다. 이야기 25 첫 소개팅 자기소개를 합니다. 직장, 취미, 사는 곳 상대방이 묻습니다. 안정적인 편이세요? 돌려 묻는 질문입니다. 자산을 묻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답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 있고요. 대화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애프터는 없었습니다. 통찰. 이 단계에서는 사람 자체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먼저 필터링을 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2단계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때 옵니다. 여기서 더 냉정해집니다. 2단계 순자산 마이너스 500만 원. 카드값이 월급을 앞서다 이야기.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합니다. 직업 좋아. 성격도 좋아.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결제 순간 카드가 2번 거절됩니다. 당황합니다. 웃어 넘깁니다. 상대방도 웃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 통찰 마이너스 자산은 숨길 수 없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작은 결제 하나가 인상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의 인격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순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3단계, 순자산 1000만 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나다. 이야기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개팅 성사율도 비슷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봅니다. 등급 심사 결과 일반 등급 담당자가 말합니다. 조금 더 자산을 쌓으시고 다시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통찰. 이 구간은 시장이 거의 반응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과 시장이 알아본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처음으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4단계 순자산 5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절반 갚다. 이야기. 소개팅 자리에서 예전과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전세 사세요? 자가세요? 전세인데 대출 절반은 갚았어요. 상대방의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계획적이시네요. 이번엔 다음 약속이 잡혔습니다. 통찰. 이 단계부터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얼마를 가졌는지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여기서부터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단계. 순자산 1억. 내 집 마련이 현실적인 계산이 되다. 이야기. 결혼정보회사에 다시 등록합니다.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에서 우수 등급으로 매칭수가 늘었습니다. 먼저 연락 오는 소개팅도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 얘기 나와도 되겠다. 통찰. 1억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시장이 매기는 신뢰도가 한 단계 오릅니다. 당신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시장의 계산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부모님의 반응이 처음으로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6단계. 제 순자산 3억, 내 명의의 집이 생기다. 이야기. 상견례 자리. 상대방 부모님이 묻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자가라고요? 네. 대출 끼고 있지만 제 명의입니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이전에는 나오지 않던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애 시집 보내도 되겠네. 통찰자가 소유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도 안정적일 거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일곱 번째 단계. 이제 시장이 먼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7단계. 순자산 5억. 결혼정보회사 VIP 등급이 되다. 이야기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번 등급 심사에서 VIP로 상향되셨습니다. 매칭 프로필의 질이 달라집니다. 먼저 소개를 받고 싶다는 연락이 늘어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더 이상 자산을 묻지 않습니다. 이미 등급이 그 질문을 대신 해줬기 때문입니다. 통찰. 2단계부터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숫자가 먼저 말을 하고 사람은 그 다음에 평가됩니다. 편한 걸까요? 아니면 이상한 걸까요?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8단계. 순자산 10억. 매칭 상대의 급 자체가 달라지다. 이야기. 소개받는 상대의 프로필이 달라집니다. 전문직, 자산가 집안, 해외 유학파.
이전 단계에서는 만날 수 없던 사람들과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작 본인은 5억일 때와 성격도, 취미도, 말투도 똑같습니다. 자, 통찰 10억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카테고리가 매칭됩니다. 자, 같은 자산 구간의 사람들끼리 시장이 알아서 묶어줍니다. 9번째 단계. 부모님이 아니라 상대방 집안이 먼저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9단계. 순자산 30억, 상대방 집안이 먼저 호감을 보이다. 이야기. 상견례 자리에서 역할이 바뀝니다. 이번엔 상대방 부모님이 먼저 적극적입니다. 자주 연락드려도 될까요? 예전 같으면 을의 입장이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관계의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통찰 30억부터는 평가받는 입장에서 선택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시장이 이 사람을 원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단계. 여기서는 시장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10단계. 순자산 50억 이상. 더 이상 시장이 그를 평가하지 않다. 이야기. 소개팅도 결혼정보회사도 필요 없어집니다. 주변 관계망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를 향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가 관심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입장입니다. 0원이었을 때와 50억일 때.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건 시장이 그를 대하는 태도뿐이었습니다. 통찰. 이 단계에 이르면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뀐 건 그 사람이었을까요? 시장의 태도였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순환형 결말 다시 25살의 소개팅 자리로 돌아가 봅니다. 같은 얼굴, 같은 성격, 같은 말투. 그 사람 앞에 앉은 상대방은 숫자를 보고 있었을까요? 사람을 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 그 사람은 10년 전의 누군가입니다. 아니면 지금의 누군가입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최종 메시지 순자산이 오른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뀌는 건 시장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실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그 단계가 당신을 평가하는 방식을 아는 것,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첫걸음입니다.